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함께 해보시죠. 제한 시간 없고요. 확실한 전략 지금부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오늘 후반부로 갈수록 고개를 드는 양상이 연출이 됐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략부터요. 남은 7월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모두 이 시간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 특별히 저희가 3부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가지고 있는 내 종목에 대한 고민 명쾌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내 종목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특별하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화면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고민되는 내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를 통신망으로 남겨주시면 3부에서 실시간으로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소폭 상승으로 기분 좋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볼까요? 닷새째 오르막길 걷고 있습니다. 0.66%의 상승불 켜졌고요. 3,230선에 잘 안착해서 종가 체결했습니다. 코스닥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막판에 들어 올려주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0.01%였고요. 804포인트 선에서 종가 체결했습니다. 네, 투자별 이 주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좀 엇갈린 양상이 펼쳐졌었는데요. 먼저 거래소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동반 매수에 나섰는데요. 특징이었던 점이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의 폭을 키워줬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시간이 갈수록 후반부로 더 강력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거래소에서 5거래 일지 함께 매수에 나서주고 있다는 점까지 특징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요, 명확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의 매수세 있었고요. 오늘이 또 특징이 외국인들이 현 선물 시장에서 모두 강한 매수세 보여줬다는 점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화요일이죠. 10시 마스터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네요. 스윙 마스터 김충성 마스터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 충성 마스터님은요, 정말 이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제대로 챙겨주고 계십니다. 나는 남들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 실현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더 가까이서 든든한 가이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통 창구 준비해뒀는데요.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죠.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서 이 부분을 촬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에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으로 바로 통신망에 입장되고 있습니다. 꼭 찍고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이야기들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익률 리뷰 결과로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너스 페이 종목 하나만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리뷰할 종목이 정말 많아서 간략하게 추려봤습니다. 오늘 사실 거래가 정말 활발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거래대금 함께 늘어나면서 52주 신고가를 터치했는데요. 오늘 장중 63,500원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수익률이 볼 때마다 자꾸 올라갑니다. 추세가 살아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43%가 넘는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고요. 역시나 부러워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함께 하신다면 계속해서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팍스 통신망이니까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 찍고 들어오셔서 제2의 이수페타시스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 도와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본격적으로 돌아올게요.
네, 마스터 플랜 2부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7월도요, 벌써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원한 수익 한 방 제대로 날려주실 마스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성 마스터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자주 뵙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같이 방송했었고, 어제도 했었고, 오늘도 했었고, 저희 부모님보다 자주 뵙고 있는데, 뭐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지요? 기분이요? 네. 갑자기요? 깜짝 멘트. 뭐 장도 좋고, 네, 뭐 괜찮은 상황의 연속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장이 좋으니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시장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다 좋은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 중에서 또 소외되는 섹터와 또 종목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 떨쳐내야겠죠. 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또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이벤트들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FOMC 일단은 저희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우리와 미국 협상 테이블도 31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오늘장 보시면 상반기의 주도 섹터였던 조선 방산원전. 그래서 조방원이 다시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쉬어가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이 비슷한 흐름이 계속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뭔가가 탁 튀어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초반에는 그냥 장이 그냥 그랬어요. 딱히 뭐 좋은 것은 사실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양시장이 빨간불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또 시장을 말씀을 드릴 때도 뭐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사실 오르기도 뭐하고 내리기도 뭐한 이런 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 자체는 견조할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현물 시장 동향에 따라서 또 시장의 그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일단은 크게 보면은 역시나 그 속도가 좀 빠른 이런 그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정말 전혀 다른 섹터가 반응했는데 또 다시 돌고 돌아서 또 조방원이 또 이제 반응을 좀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수급이 일단 그쪽으로 좀 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그냥 얼마든 있을 수 있는 등락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뭐 흐름만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초반이었습니다. 7월 초반에 그 상승을 제외한다면 그 이유는 내내 늘어지는 상황이죠. 예, 박스권 내에서 가둬지는 뭐 별다른 방향성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옆으로 가는 과정에서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좀 지루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또 그 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제는 저기였다가 오늘은 여기였다가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또 어디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의 연속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관세 이슈가 있죠. 또 어떤 미국 금리 결정, FOMC 이런 부분들도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은 당분간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해봐야겠죠.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VIX 지수죠. 네, 역시나 20 미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수준에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소간의 등락들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장 자체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메이저들이 양시장에서 엇갈리고 있죠. 네, 코스피는 모두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코스닥에서는 모두 매도를 합니다. 뭐 규모와 강도를 떠나서 이들이 엇갈리는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 고질적인 문제죠. 차별화, 양극화, 또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은 여전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또 현물 시장에 따라서 또 많이 오를 수도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또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3일 연속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또 시장이 뭐 오르려고 한다, 또 그런 분위기를 탄다라고 하더라도 좀 뭐라고 할까요? 밑에서 끄집어 내린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 좋으면 뭐 하나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오늘 양시장이 빨간불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코스피야 0.6%가량 지금 상승을 했으니 당연히 상승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상승 종목이 근소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 코스닥은 빨간불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하락 종목이 우세합니다. 양시장 합쳐도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 그래요. 눈에 보이는 시장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체감 지수라고 할까요? 이거는 좀 마이너스인 이런 그 시장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라든지 뭐 FOMC라든지 뭐 매크로적인 부분들, 뭐 대외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런 움직임들 또 속도 빠르면서도 그런데도 시장은 견조한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관세라든지 저희가 FOMC 회의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딱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 좀 명확한 재료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증시 응원해 보면서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방송이 본 수업이라고 한다면 보충 수업도 함께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 찍고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보시면서 수익 내는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저희는 그렇다면 가장 핫한 쪽으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먼저 볼까요? 원전 쪽 오랜만에 올라오다 보니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간밤에요, 마스터님. 미국과 영국이 SMR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다 보니 SMR 관련해서 기대감 또한 있습니다. 오늘 메이저 수급 양쪽에서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이름도 마스터 플랜인데요, 여러분. 정부가 탄소 중립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 수립에 나선다는 소식도 함께 있었어요. 여기서 SMR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좀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보실까요? 정규장만 보면은 한 2.5% 상승에 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의미를 좀 부여할 만한 수치인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단 말이죠.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4월 초였죠. 아무도 원전 얘기 안 할 때,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뭐 방송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그 비하면 뭐 2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6만 오늘 기준 뭐 최근에 뭐 약 7만 원까지도 가기도 했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좀 올랐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올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여전히 그런데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옵니다. 긍정적인 이슈. 뭐 또 이제 이 종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얼마 전 그 메리츠 증권인가요? 92,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는 뭐 KB증권도 뭐 89,000원으로 좀 목표가를 상향을 하는 이런 이슈들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폴란드인가요? 체코인가요? 네, 그 원전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또 2분기 실적이 살짝 부진한 부분은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하반기 가면 또 이제 해소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섹터 자체의 이슈 또 SMR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지금 그쪽을 전략적으로 뭐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나라 그 전기본 11자 전기본 계획대로 뭐 SMR과 관련 뭐 건설 계획도 있는 부분들이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원전 르네상스 구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50년까지 거의 뭐 300기 가량의 원전을 건설한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 뭐 참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나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최근에는 뭐 어딘가 동유럽 지역의 국가들이 또 이제 원전 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또 튀르키예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여전히 그동안에 좋아왔는데 여전히 또 새롭게 이슈들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차고 넘친다라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밀리지 않는 견조한 움직임이 예상된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겠죠. 다만 이제 상반기 때 너무 많이 이렇게 올랐었다 보니까 두산 엘리베이터를 제가 한두 번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생각대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즉 박스권 내의 흐름들이 지금 그려질 것이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의 그 상승은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다시금 이슈적인 부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또 주가의 위치도 박스권 하단에 근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금 박스권 상단인 7만 원까지도 7만 원 이상까지도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 이슈적인 부분들이 더 주가의 탄력으로 견인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뚫고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또 주가가 또 새로운 또 레벨업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대해서도 뭐 공격적으로 또 따라붙는 전략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 최근에 또 지금 시장의 박스권 지수가 주가가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메이저 수급들이 우호적이에요. 네, 외국인 최근에 매수 우위로 접어드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 보험, 금융투자할 것 없이 이 메이저 수급이 뒷받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 쉽게 밀리지는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박스권의 흐름 예상이 되는데 박스권 상단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박스권 하단에 가깝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경우 7만 원, 7만 초반까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단기 대응을 해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7만 원의 이 가격대를 잘 예의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단의 돌파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돌파력 또한 함께 예의주시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역시나 마스터님이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에 갖다 대시면 저희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한번 클릭으로 저희 팍스 통신방 들어오셔서 원전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제대로 얻어가 보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자분들도 더 자세한 가격 전략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전 이야기는 우선 여쭤봤고요. 두 번째도 이어가 볼게요. 원전 봤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죠? 방산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현대로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은요. 조선이랑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스터님. 쉬어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제 정말 방사는 끝이야 했는데 갑자기 또 오르고 그렇다 보니까 이쪽은 실적과 수출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를 넘어서 루마니아에서도요. 전차 수주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요. 하반기에 방산도 저희 포트에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성향 차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아시겠지만 조방원 우리 상반기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런 섹터들 아니겠습니까? 핫했는데 여전히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 위에서 저 밑에서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주가가 안 밀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이 높아져 있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냐 안 하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온전히 이제 성향 차이인 거죠. 네, 저라면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을 종목들을 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라면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실런지는 좀 모르겠어요. 일단 뭐 K2 뭐 전차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전차 탱크 한 대 없어가지고 많이 밀렸었습니다. 저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전쟁 났을 때요. 근데 이제 그 전차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 폴란드에서 2차 계약 소식이 들려왔었죠. 1차 계약보다도 뭐 네, 규모가 더 늘어난 수치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좀 됐었죠. 근데 이제 다음 행선지는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루마니아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루마니아와 관련해서는 이게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이미 진작에 오래전에 이미 그 현지에서 테스트를 다 마쳤어요. 뭐 미국 전차, 뭐 독일 전차, 소위 말해서 같이 테스트를 봤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최우수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것 때문이죠. 독일 전차를 택했는데 뭐 천연가스 둘 테니까 탱크 우리 거 팔아줘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껴있다 보니 또 여전히 그
그 나라에서는 여전히 그 이견들이 좀 많아요. 때문에 이거 루마니아가 델런지는 상황을 좀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뭐 K2 전차가 뭐 가성비, 납기 뭐 이런 걸로 본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K2 전차가 돼야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알다가도 모르는 부분이니 뚜껑을 열어 봐야지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뭐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동유럽 지역이라든지 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추가 수주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상황이고, 또 수출국 다변화 이런 부분들이 진행형이에요.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어찌 보면 뒷받침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딱 더 멀리 안 가고요. 올 초부터 해서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만큼 올랐으면 밀릴 법도 한데, 역시나 앞서 살펴봤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박스권이 그려져 있죠. 네, 박스권 내에서 안 내려옵니다. 이만큼 올랐는데도 안 내려오고 방향성을 모색한다? 그럼 의심 한번 해봐야죠. 또 이 박스권이 그려져 있는 이 기간 긍정적인 이슈들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요. 폴란드 2차 계약 소식도 이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을 때도 나온 상황이었고, 또 다른 국가로의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향성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무너지기보다는 아마 위쪽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메이저들의 일관성 없는 매매 패턴이 조금 이어졌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죠.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뭐 다른 기타 기관권 매수세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 역시 이 박스권 하단의 지지력은 튼실하다,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 종목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바로 박스권 하단의 가격이죠. 약 18만 원 정도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음봉을 나온다, 조정을 나온다 한다면은 역시나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유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박스권 상단의 가격이 되겠죠. 네, 그 목표 주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의 가격인 약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구간에 목표치를 설정하고 대응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가능 의견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했을 때는 박스권 상단인 22만 원에서 23만 원 한번 설정해 보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고요. 역시나 현대로템 보유자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역시나 박스통신망 안에서 더 자세히 잡아드립니다. 화면 찍고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화비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어제가 일단은 삼성전자의 날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부터 시사가 나왔고, 한화비전의 경우에 일단 반도체 종목들 소부장단 안에서 삼성전자양 수주 기대감으로 오늘 14% 넘게 탄력을 키웠어요. 한화비전은 저희가 어떤 모멘텀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마스터님? 그러게요.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지속 여부가 이제 앞으로 중요하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당분간 좀 더 기대감 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5만 원대였던 주가가 약 7만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큰 틀에서 물론 올라오는 과정을 본다면 수급이 또 빵빵하게 들어오죠. 네, 외국인 수급 오늘 뭐 100만 주 넘게 좀 싸준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또 오늘 기관은 살짝 마이너스가 찍혀 있습니다만 오히려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이라든지 또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면서 외국인의 성향과 좀 비슷한 연기금도 지금 가담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금융 투자가 나간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그 대응을 했다라고 봐야 되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과정을 본다면은 당연히 메이저 수급이 뒷받침되고 그러면서 상승에 대한 신뢰도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장 이후에 이런 추세가 형성이 됐었죠. 저점들을 쭉 연결하고요. 또 그만큼을 또 이제 딱 연결해 보면은 이러한 상승 추세가 그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위쪽의 선, 네, 상승 추세 상단이 되겠죠. 상단과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구간이 열려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 보여요.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또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내일부터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면은 이게 자칫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주가가 올라오기까지 더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면은 비중을 계속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이런 식으로 전략하면서 뭐 챙길 거 챙겨두시고 또 수익 또 남겨둔 물량으로는 뭐 흐름 보면서 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이 추세된 내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을 이렇게 딱 그어 놔 보세요. 뭐 이 하단 쪽에서는 매수 관점, 위쪽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매매 전략이 명확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매매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추세가 훼손되는지 아니면 위쪽으로 레벨업이 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매매를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마스터님한테는 매매 전략을 잡기가 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매매 전략 그래서 어떻게 잡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김충성 마스터님이 직접 그 전략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팍스통신방에서 그 전략 공개해 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한화비전 비롯해서 궁금한 모든 전략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화비전의 경우에는요. 의미 있는 상승이었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얼른 챙기셔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가지 정보까지 조금 더 딥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고요. 이제는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수익 내신 분들을 위해서 수익률 리뷰를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이수페타시스가요. 마스터님이 저희가 언제였죠? 6월 11일에 보너스 종목으로 소개를 했는데 수익이 절대 보너스가 아닙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어요. 43%가 일단 넘었고 오늘 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터치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좀 더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뭐 전략적인 부분들은 이미 세워드렸어요. 네. 다시 한번 저 강조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는 것이 맞죠.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이게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요. 또 고점도 그만큼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상당히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시점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 이후로도 5일선을 타고 있죠. 물론 이제 5일선을 깨뜨리고 뭐 이런 식의 등락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깨뜨리면 바로 만회되고 깨뜨리면 바로 만회되고 정말 이런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지나고 나니 바로 이런 고점대들입니다. 네, 이런 고점대들을 넘어서기 바로 직전에 또 잘 말씀을 드렸어요. 지나고 나니 정말 매수했어야 하는 최적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바로 직전 고점대를 이미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매매 전략은 그렇다면 명확하죠. 지금은 레벨업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전 고점대 그 라인대가 어찌 보면 이제 지지 역할을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설령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라인에서는 기술적으로나마 좀 지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바로 요 올라오는 선, 이거 보이십니까? 이 까만색 선이요. 21선인데 이 21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매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덜 먹더라도 뭐 보유하신 분들은 21선 깨면 그때 비중을 줄인다거나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전략을 취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요. 좀 덜 먹더라도 그렇게 가시고 신규 매수 나 이 종목 잡고 싶어 하신다라면은 좀 기다리셔야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뭐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충분히 매매 팁 또 타이밍 잡아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그 전에 미리 팍스통신망에 여러분께서 입장하셔서 제가 타이밍을 제공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수익률 리뷰 도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막에 이수페타시스 43% 수익이라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 같이 수익을 든든히 낼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마스터픽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원전 섹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 네, 사실 원전 섹터 자체의 그 이슈는
사실 그동안에 많이 강조를 좀 해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섹터 자체의 이슈가 호재성 이슈가 끊이질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이 될 겁니다. 주가 탄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못해도 주가 밀리지 않게끔 하는 동력이기 때문에 섹터 자체의 이슈가 지속되고 있느냐. 또 이제 최근에 이 원전 섹터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잘 안 움직였어요. 근데도 이슈도 나왔단 말이죠. 이슈가 그렇게 나오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다시금 조방원을 눈여겨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 종목은 원전 섹터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 관련주겠죠. 네, 원자력이라든지 또 항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도 원전입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원전 해체 뭐 이런 이슈들도 좀 나오잖아요. 네. 그쪽 시장 규모가 뭐 500조가 넘는다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그런 시장인데, 근데 이 종목은 그 원전 해체와 관련한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수원이 이 종목 본사에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직접 그 기술을 지금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실질적으로 뭐 또 이제 우리 정부 여야가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지금 또 집중 육성하기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관련 시장이 개화가 된다라면은 실질적인 직접적인 또 수혜가 기대되는 이런 그 시장이 이런 종목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또 이 종목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주가 네 당연히 그 턴어라운드까지 예상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원전주들은 쉴 만큼 쉬었습니다. 근데 안 밀려요.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은 당연히 원전들이 좋았죠. 때문에 이런 탄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주간 계속적으로 안 움직였어요. 이거는 뭐 이슈 공백기라든지 다른 또 섹터가 올라오는 키맞추기 측면에서 다른 섹터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급 쏠림 때문에 쉬어갈 수밖에 없는데 충분히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하반 경직성이 지금 확보가 된 모습이에요. 방향성을 또 이제 모색하겠죠. 아마도 방향성은 위쪽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상승 이후 충분한 숨고르기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는 2차 랠리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팍스통신망에 지금부터 입장을 하셔서요. 네, 방송 종료 후에 어느 종목인지 네,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할 테니까 직접 입장하신 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통신망에 들어가면. 네, 여러분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제 개막이 됐죠. 그 안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라고 너도 나도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수익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두 자릿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을 오늘 마스터픽 종목으로 공략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죠? 저희가 팍스 통신망 안에서 단독으로 공개해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서요, 이 부분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한번 클릭으로 들어오셔서 정말 원전 관련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수익 제대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2부 이야기 나눠봤고요. 3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종목 고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3부도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손실에 발목 잡힌 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명쾌한 해답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3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실시간으로 상담 들어온 이야기 조금 더 마스터님께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이고요. 종목이 한화 시스템입니다. 매수가 65,500원에 비중이 10%라고 하네요. 메시지 함께 남겨주셨어요. 매수 단가가 높은데요. 오늘 실적 안 좋아서 더 빠졌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남겨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2%가 넘게 좀 빠졌는데요. 마스터님, 이 종목 손실폭을 더 만회하고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죠? 오늘 할 종목 맞나요? 네, 오늘 종목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할게요. 네. 네. 일단은 65,600원. 네. 매수하셨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 딱 그어 놓을 거예요. 65,600원이면은 요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네, 그렇네요. 뭐 6월 한 중반 정도에 지금 매수를 하셔서, 네, 차트 띄워주시고요, 피디님. 네, 네, 6월 중반 정도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딱 누가 보더라도 약간 단기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또다시 뭐 조방원이 지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점들을 꾸준하게 높이면서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차라리 저는 좀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비중 10%밖에 되지 않고요. 차라리 추가 매수 저는 권합니다.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다시 섹터 자체에 훈풍이 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얼마나 낮춰놓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반등한다면은 못해도 그 애초 뭐 매수했었던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얼마나 이렇게 낮춰놓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못해도 애초 매수했었던 65,000원 이상까지는 그래도 엿볼 수가 있으니까 추가 매수 저는 권해드린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한화 시스템 추가 매수 전략 잘 메모해 두셔서 현명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점 언제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국 PIM이고요. 매수가 17,600원이고 비중이 많으세요. 20%거든요. 매수 후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금이라도 빠지는 게 나을까요? 이게 자동차 부품 쪽도 있고 또 보니까 뭐 그러니까 치아 임플란트 뭐 이런 쪽도 지금 살짝 얽혀 있는 종목 같은데 일단 한국 PIM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17,600원 정도의 그 매수를 좀 하셨어요. 선을 딱 그어 보면은 17,600원이면 이런 자리입니다. 네,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장하면서 형성됐었던 이런 저점대들이 바로 지금 구간들이에요. 네, 뭐 지금 구간에서 살짝씩 이탈할 수는 좀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반등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동성이 좀 많이 미흡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이 한 6억 정도. 또 호가를 보시게 되면은 공백들이 많이 발생이 돼 있을까. 조금의 물량만 유입돼도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반대로 조금의 물량만 나와도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가 매수에 대한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보유 물량만 좀 보유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지금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13,000, 14,000, 네, 14,000 정도까지는 그래도 엿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라면은 14,000 정도에 오면은 비중 못해도 절반 정도라도 줄이고 좀 볼 것 같습니다. 손실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만회해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빨리 만회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 14,000원 정도에서는 또 기술적으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한국 PIM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반등 시 14,000원 선이 됐을 때 비중 축소 의견 주셨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기회 비용을 사실 고려했을 때 교체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수익 챙겨보는 이야기까지 함께 두 가지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노랑풍선이에요. 매수가가 5,769원,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 거라는 의견 함께 주셨는데요. 노랑풍선 이 종목 기다리면 매수 단가 위로 수익 보고 나오실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쭤볼게요. 노랑풍선은 어떻게 대처해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요즘
그래 이게 중국인 뭐 단체 관광객 뭐 비자 면제 혜택도 있고 외국인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에 또 들어올 수 있는 또 여행 성수기이기도 하고 또 여행 쪽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여행 관련 그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그래서 좀 기다려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5,769원. 네. 요 정도 가격에서 지금 매수를 좀 하셨어요. 네,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됐었죠. 네, 그러나 지금 최근에 그 박스권 하단을 지금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본다면은 약 5천 초반까지도 좀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은 회귀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무너지면은 다시 한 번은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뭐 손절을 논할 단계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이제 본다면은 네, 이 정도 가격이 될 겁니다. 약 5,7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5,700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좀 이제 그렇게 대응을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 판단이 되고 이 종목도 유동성이 많이 딸립니다. 많이 미흡해요.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생각하기보다는 5,700원 이 라인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셔서 저도 함께 찾아봤는데 여행 관련주에 대해서 좀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10월에 황금 연휴도 오고 있다 보니 여행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과 이슈들 박스 통신망 안에서 더 상세히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ICTK입니다. 매수가 16,300원이고요. 비중 15%. 물타기 해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 함께 남겨주셨어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제가 잘 아는 종목이에요. 뭐 4월 초에 뭐 공식적으로 우리 그 100억 마스터 플랜 이 자리에서 그 추천을 해가지고 정말 그 뒤에 상당한 상승률을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속해져 있는 그 양자암호 이 섹터의 이슈가 요즘 안 나오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안철수 의원인가요? SMR 하며 또 양자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한번 지나가다가 본 것 같은데 일단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 중반서부터 내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은 매수하신 가격은 16,000원, 16,300원 정도의 그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럼 이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었는데 소외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시점 바로 이런 시점이고 또 이렇게까지 뭐 70%까지도 상승률을 나타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이슈가 나와 주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올 만큼 다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애초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자리 올 만큼 다 왔죠. 다 내려와서 그 자리까지 실제로 기술적으로 반등 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기술적으로나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너무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하고요.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아마도요 이런 자리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약 15,000원 정도. 그러니까는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대략적으로 15,000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손실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중간에 이슈적인 부분들이 지속이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근데 이제 이슈가 안 나와버리면 또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15,000 정도를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손실 축소 관점에서 일단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15,000원이 가격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잘 메모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궁금증 박스 통신망 안에서 남겨주시면 또 성실히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사이닉 솔루션입니다. 사이닉 솔루션 매수가는 1,690원입니다. 비중 22%. 잘못된 선택일까요? 라는 메시지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좀 밀렸어요. 1.67% 좀 하락세 보였는데 사이닉 솔루션은 어떻게 좀 만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신규 상장 종목이죠.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속해져서 최근 들 반도체가 부분적으로 탄력을 나타내는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부진한 움직임들이 그려지네요. 차트를 또 보실게요. 뭐 상장 이후에 언제였습니까? 7월 14일. 네, 그때서부터 살짝 힘이 없는 이런 흐름들인데 일단 상장일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7월 7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곧 다가오는 8월 7일 날 1개월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이제 종목을 받은 상황이라서 미리 보호 예수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체크를 좀 못했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상장 이후에 상승이 시작된 이런 자리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과 또 지금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요. 때문에 충분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약 12,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슈팅이 붙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선에서 일단은 네, 좀 수익을 좀 얻는 이런 전략으로 취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만큼 왔다, 반등 구간이다, 반등 시에는 약 12,000원 정도까지 혹은 그 이상도 엿볼 수 있다 정도로 네, 정지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청자님. 조금 더 수익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저희 스피드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매수가 15만 원, 그리고 비중 30%, 전망은 어떨까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2% 넘게 빠졌는데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포스코 퓨처엠은 여러분께 친숙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2차전지. 오늘 빠진 거. 근데 이번 주는 내내 좀 부진했습니다. 지난 주서부터 사실 부진했죠.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15만 원 정도인데 큰 차이가 없는 구간이에요. 근데 추세가 지금 단기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빠지면 비중 30%니까 네,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만은 네, 좀 더 빠지면은 얼마든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수급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유의미한 부분들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2차전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닥이고요. 반도체 이제 움직이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움직였었고 이제 2차전지가 남지 않았나 이게 생각되거든요. 보유관 좀 유지하시고요. 지금 가격과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추세적인 움직임 예상이 됩니다. 반등이 나온다면은 바로 이런 자리까지 우선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네, 약 20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구간을 열어 두시길 바랍니다. 네, 20만 원, 20만 원까지 쭉 잘 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고요. 잘 메모하셔서 또 기분 좋게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도와드립니다. 팍스 통신망 들어오셔서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고민 남겨주시면 마스터님이 직접 상세히 또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저희 팍스 통신망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셔서 꼭 알짜배기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